개콘을 봐요. 근데 요새는 개콘이 하루 종일이에요. 계속 무한 반복되고 다른 방송 틀면 또 개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야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닥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교보나 이런 책을 사러 간 적이 없었는데 그냥 진짜 신기하게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때 책을 사진 않았어요. 책은 안 읽었으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들을 CD를 한번 구해보자 해서 CD를 3장 샀습니다. 그때 한 장의 CD가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CD였거든요. 그게 이제 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CEO 강경 대표가 1시간 동안 하는 강의였어요. 거기서 딴 얘기가 들린 게 아니고 막 이분이 프루덴셜 보험회사 다녔고 연봉이 뭐 4억이었고 막 이 바인더 파는데 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보험회사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잘 하고 싶은.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그 바인더라는 걸 검색을 했는데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글을 쳐도 검색이 안 됐었는데 만약 이게 네이버면 그 이거 뭔지 아시죠?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6년 전에는 바인더를 쳐도 뭔가 뜨는 게 없었는데 여기에 밑에 쪼매나게 3pbinder.com이라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클릭을 했고 거기에 보니까 뭐 이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를 주문했어요. 6만짜리 세트를 주문했거든요. 다이어리를. 딱 왔어요.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해봐야지 해가 왔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생일 선물로 그때 바인더 하나를 드렸거든요. 대표님 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게 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받아가지고 모르면 안 썼어요. 제 원래 스타일은. 근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요. 보험회사에서 밤 10시에 사람들 다 퇴근하고 새벽 4시까지 프린트를 했어요. 이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프린트를 했어요. 전 여기서 이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거 알아보세요, 이거 공부해보세요 라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이번에 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뭔가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밤을 새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2013년 1월 25일 날짜가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이었거든요. 만약에 저 날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도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도저히 내 혼자서는 이걸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려고 그 교육비를 냈어요. 거기가 당시 양재였거든요. 양재역 근처에 있었는데 26일이 토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날이고 이날 이제 교육 가야 되니까 제가 이때 서울에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34년 동안. 혹시 우리 순심맘이 부산이죠? 네. 경산 경북 쪽에 계시는 분 안동이시고요. 대구에 요 6년 전만 해도 2호선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환승이라는 게 공포였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절대 이해 못하는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당시에 저쪽 어디지? 충무로 가가지고 충무로에서 환승을 해야 된대요. 대구에서는 환승이라는 걸 해볼 생각도 안 해봤고 지하철도 거의 안 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서울 와서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사는 동네가 하루 버스 4대밖에 안 와요. 그만큼 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촌에서 6년 동안 1번밖에 없는 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갔어.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동네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진작에 제가 진짜 여자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다른 애들이 정말 못생겼어요. 저는 잘생긴 건 아닌데 다른 애들 너무 못 나오니까 돋보였던 그런 삶을 6년을 살다가 서울 가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정장 입어야 되는데 옷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데 말하고는 안 된다 카던데 그러니까 어디서 카더라
어마어마한 미친들이 들어가지고 난 서울에 못 가. 그렇게 살고 있던 놈이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왜 6개월 동안 막 술 먹고 PC방 가고 했는 그 삶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와 이날 제일 중요한 고객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술 한잔 하죠. 어느 거는 뭐 이제 속된 말로 보험에서 제일 큰 계약을 했는 고객이라고 피할 수 없거든요. 적당히 맥주 한잔 해야지 했는데 아니야 나를 이날 호가는 10병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도 2시인가 3시쯤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자면 못 일어난다. 밤새자. 7시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7시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날 이제 고객 때문에 교육을 못 가야 됐잖아요. 와, 제가 요번에 글을 쓰면서 우리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글 쓰려고 하면 와, 희망이 떠오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기억 안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저를 살려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채원이라고. 저도 보험회사 있고 이분도 보험회사인데 그야말로 보험회사 다니니까 한 번씩 만나 서로 동기부여하는 차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날 이제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재덕 씨가 하는 거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해서 같이 가려고 입금을 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7시에 일어나가 서울 가셔야죠 했는데 연락이 없잖아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왜? 술 떡대가지고 이제 잠들어 있었으니까. 와, 제가 최근에 전화해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그날 어떻게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왜?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택시 타고 서울역 내려가 서울역 택시 타고 해가 11시인가 서울에 도착해 그날 수업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번 전화해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도 그냥 이분이 그냥 왔다라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왔다는 건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했어요. 재덕씨 내가 신내린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날 딱 일어났는데 감이 안 좋잖아요. 전화가 안 오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덕씨하고 연관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아는 어설픈 지인의 지인이 제 매니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가지고 이 매니저한테 연락했는데 중요한 건 제 매니저도 제 집을 몰라요. 주소를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재덕씨 집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몇 층인지 무슨 밀란지 모르거든요. 야, 그 한채원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요. 일단은 저희 동네가 어딘지 대충 아니까 와가지고 그 빌라를 원룸을 다 돌았대요.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어디 사는지. 뭘 봤는 줄 아세요? 차를 봤는데 차가 대충 어떤 거였는지 아니까. 근데 차 이름 이런 거 몰랐고 흰색만 알았어요. 근데 흰색 차를 찾으면서 앞에요 뭐라 하죠? 본네트 말고 차 이름 운전할 때 요 앞에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본 거예요. 왜? 제가 뭐예요? 책에 미쳐 있었잖아요. 사실 차에 책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흰색 차에. 그걸 찾은 거라. 그러니까 빌라 다 돌아가면서 흰색 차 있으면 가가지고 앞에 차에. 근데 제가 그때 책에 미쳐 있어가지고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 그 빌라 왔다고 가정해보세요. 5층 걸 어떻게 알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건데요? 그때 또 우연히 우유 배달부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본 것까지 들어왔지. 요새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잖아요. 1층부터 눌러왔대요. 재덕씨 가게 재덕씨 아닌데요. 재덕씨 아닌데요. 5층이라고 딱 눌렀는데 제가 자고 있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확신을 가졌대요. 문은 누가 쾅쾅 두드려 있는데 난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일어나자마자 10병 술이 꽉 깨버리는 거예요. 씨! 7시까지 일어났거든요. 문 열자마자 이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교육비하고 차비하고 제가 다 낼게요. 왜? 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게 엄청 갈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분하고 유업도 했었고 뭔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완전 타락에 빠진 상태라가 집 프라이를 잡고 싶을 때 저하고 막 얘기하다가 재덕씨 우리 가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하니까 제 집을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제 책점은 그래서 어쩌다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얘 열심히 써야지 책 열심히 읽어야지 해서 된 거 아니에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다가 임상현 대표님 만난 거예요. 대표님 제가 처음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 해도 못했을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인지 대표님 그 카카오 스토리였나? 댓글로 대표님 혹시 울산인가 부산 갔다 오신데 동대구역 거치시면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가 대표님 만났는데 대표님 저희가 특강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한번 오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대중생활에도 견적이 많이 나오는 분이잖아요. 막 100에서 200만 이상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럴 돈이 없거든요. 근데 앞뒤 안 가지고 대표님하고 와주시면 우리 대구로 사는 거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때 한 80에서 100명 정도 모였어요. 보통 30명 안 모이는데 그래서 대표님 와가지고 그 강의도 해주시면서 제 인생을 바꾸는 표현을 뭐 해주셨냐면 딱 끝나고 카스에 그런 걸 달아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 대표님 늘 이걸 해주신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팀장이니 강사니 뭐 연봉 조금 올라갔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강의도 안 했고 뭐 2, 300 교본은 그냥 보험쟁이였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임세영 대표님이 카카오스토리에 그런 걸 달았어요. 대구에 이재덕이라고 하는 뭐 열정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지 몰라도 도와주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그런 걸 보는데 재덕 씨는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당시까지 살면서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인상적이고 제일 감명 깊은 칭찬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존재감에 대한 칭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창정 노래 중에 그 제목이 있어요. 너를 너로서.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잘하고 네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네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재덕 씨가 지금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얼마나 잘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재덕 씨라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그때 점이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하나의 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점과 현재의 점이 연결된 거 맞나요? 맞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점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 점이 연결되면 지금의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찍어놨던 점들을 연결해보면 지금 내 삶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와 현재의 점이 연결되는 걸 믿고 그러면 나는 미래에 어떤 점을 찍을 것인가, 그게 뭐 꿈이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미래에 명확한 점을 찍으니까 현재의 내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미래 저 점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제 행동이 명확해지고 제가 하는 행동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열심히 일하고 어쩌고 해야지 하면 피곤하거든요. 저 근데 오늘 아침 7시부터 회사에서 강의하고 오늘 사실 5시까지 강의 있고 이제 책 나오기 전이라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막 식사하잖아 이런저런 했었거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때 대표님이 재덕 씨 한번 와주셔요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냥 다 거절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게 저는 뿌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뿌심. 우리 뭐 초심, 뭐 열심, 뒤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뿌심이에요. 네, 뿌리를 잃지 않는 마음. 저한테는 진짜 우리 임세영 대표님이 뿌리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사진을 바꿔주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스토리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여기가 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별명이 팬더잖아요. 팬더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나무잖아요. 대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4년 동안 1m 자라는 게 대나무 모주 죽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건 1m밖에 안 자랐는데 본질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뿌리잖아요.
뿌리가 사람이 손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엉켜진 상태에서 4년이나 시간이 숙성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그래서 20m까지 2개월 만에 자란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가는 길마다 매너가 너무 많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임계 질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임계점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그거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계 질량, 그 질량이 누군가한테는 경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노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식, 시간, 어떤 실패의 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해보면 되는데 우리 자꾸 여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니까 본질이나 좀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곡성 가면 떠오르는 그 여주인공 여자아이가 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엄청 멋이 주머니 막 하면서 제가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었나? 와 완전 소름 돋았어요. 뭐냐면 멋이 중원띠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들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멋이 중원띠 다음 문장. 현혹되지 마소. 무슨 얘기예요? 현혹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면 자꾸 현혹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잘 변하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걸 봐버리면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요. 대충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독서 얘기할 때 제가 문계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제 요새 블로그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블로그? 그때 열심히 한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인스타하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요새는 블로그에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다 없애서 다시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대표님. 진영이하고 아직 못 만나셨고요. 뒤에서 갔다. 제가 이제 나중에 꼭 대표님은 이 친구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친구가 꽤 많았거든요 대학교까지. 근데 그 친구들 죄송한데 일단은 좀 까먹었고요. 제 인생에 들어온 한 남자가 이 박진영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SNS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얘는 그냥 말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에 친구 수, 팔로우 수 이런 거를 얘가 메커니즘 그런 걸 건드리는 친구예요. 나이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둘이 얘기했는데 또 그 마음이 맞았던 게 서로가 뭔가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블로그를 알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배님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줄 아시냐고. 내가 아는 척하려고 당연히 고객의 관점. 근데 진짜 초보는 그냥 내 관점에서 글을 써요. 근데 조금 잘 쓰는 파워 블로그들은 고객의 관점에서 쓰거든요. 근데 진영 씨가 저한테 이 얘기 딱 해주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 블로그를 없애고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은 꽤 성장을 시켜놨거든요. 그게 누구의 관점인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건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의 관점에서 블로그를 쓰면 좋을까요? 제발 틀려주세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 고객 관점을 비운듯 뛰어넘는 게 네이버의 관점이에요. 만든 주체가 누군데? 네이버 아니에요? 네이버가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네이버가 상점을 주고 포인트를 주는지를 모르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 쓰는데 고객은 들어와서 보면 좋아하는데 네이버가 얘를 안 좋아하니까 고객들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고는 36년 동안 했던 블로그 제가 500명 이상 이웃이 있고 글을 한 160개나 썼어요. 그냥 PDF로 촬영만 딱 끌어놓고 바로 다 지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조회수가 450%를 찍었어요. 중요한 건 그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몇 명이 들어오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나 머무는가예요. 얼마나 조회하는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많이 쓰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글을 사람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왔는데 3개, 4개를 글을 봤다는 말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블로그 쓸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진영이라는 친구가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가끔씩 글을 쓰는데 고객들이 정말 좋아할 만하다 싶은 글을 써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배웠는데 깜짝 놀란 게 유튜브 배우고 120명 방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누구지? 있었는데 현우맘하고 딱 3명인가 더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니요 유튜브 블럭이라는 제 나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와 블로그를 합성해가지고 컨셉을 잡고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책을 읽거나 대표님 강의 들으면 반응이 어때요? 날아가거든요. 뭔가 인생이 변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단계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끊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예로 들면 책을 만약에 40개 정도 목차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에 관련된 5분짜리 영상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블로그에 내용 쫙 하고 URL 한 줄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책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책 나와서 하나 한다는 게 아니고요. 책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제 책을 그냥 읽지 마세요. 그러면서 앞에나 뒷표지쯤에 적어 놓을 거예요. 제 책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걸 검색하시면 영상을 챕터별로 찍어 놨고요. 그걸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정리해 놨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기획인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감동 먹었어요. 진영이라는 친구 만나서 제가 저 단어에 완전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우리 그 뭐죠 드라마 중에 잘 나가는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왜 감동하냐면 결국 그 각본이고 그 각본은 결국 기획 아닌가요? 영재호가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행도 실행이지만 결국 기획 아닌가요? 왜 베트남이신데요? 지금 제일 그 뭐고 인구가 제일 많이 성장하고 제일 뜨고 있는 나라고 교육력 제일 대박인 데가 베트남 아닌가요? 미리 그걸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걸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를 얻고 이런 통찰을 얻으신지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기억나세요? 옛날에 도쿄대 교수가 쓴소리 얘기했을 때 대표님이 저한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표님이 글을 많이 읽으신 건 제가 일단 떠나가지고 와, 정말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좀 뽑아내신다는 그 느낌이 강했어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거 뭐라지? 독수리가 이 잡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하책이 이게 고수들의 독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대표님 베트남 안 된다. 현혹되지 않아요. 왜? 본질이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맞아요. 애들 유학 보낼 때나 욕 엄청 먹어요. 유학 보내는 거. 결국은 유학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막 이제 좀 농담이시겠지만 노라는 거 5개를 막 하셨다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저는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겁나요. 도대체 이런 사고와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거지? 대표님의 속된 말로 누가 멘토고 어떤 책에서 영감 받고 저 진짜 궁금해요. 그 경영학 박사를 갔더니 네. 다 모르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어제 그 친구 그저께 그 친구 만나서 야 그래서 내가 좀 배우려고 경영학 박사를 갔잖냐? 하나도 모르겠다. 나 진짜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가회 선생님까지 붙였어. 경영학 박사 다니면서 가회 선생님 붙이는 나밖에 없을 거야. 한양대 교수를 붙여서 따로 가회를 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그 미스터 선생님 걔가 언니 경영은 20년 했는데 언니가 더 잘해. 거기 앞에서 교육해야 될 사람이
거기 앉아서 왜 가게를 들어버렸어. 아니 뭐 모르겠더라고. 자꾸 이상한 거 AI는 자꾸 막 이러고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랬다? 그랬더니 언니 경영은 촉이야. 촉. 대박. 경영은 촉이야. 근데 나 요즘에 촉에 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촉은 내가 너무 많은 경험들을 많이 통해가지고 그 경험을 내가 해봤는 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영감으로 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해봐서 그동안에 내가 이건 옳더라 나쁘더라 옳더라 나쁘더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빨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걸 촉이라고 한다.